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준의 달라질 기조에 기대감을 안고 상승했으나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개인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금 가격이 치솟으면서 골드바 가격이 19일 1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대선과 지정학적 긴장감,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을 이유로 금의 강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이 차세대 배터리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화재에 비교적 안전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덕산테크코피아, 한농화성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의료 AI 기업인 루닛이 자회사 볼파라를 통해 미국 최대 의료 시스템 기업인 인터마운틴 헬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의료 AI주 상승하며 루닛, 신테카 바이오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사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의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강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미국장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그래도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국내 시장 혼조세 보이다가 결국에는 양시장 모두 지금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미국 어떤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여부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특별한 어떤 이상이 없지 않는 한 9월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정된 어떤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아직 9월까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어떤 요인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좀 시장 동향을 보면은 조금 약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 선물도 매도고요. 또 프로그램도 매도 쪽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세 국면이 어느 정도 과시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내일 같은 경우도 구매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작용이 되기 때문에 하방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반등을 좀 대비를 좀 하시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전체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이제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분, 코스피 차트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항이 형성이 됐던 부분들이 여기가 이제 저항이었죠. 그래서 2,700을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살짝 넘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종가상으로 보면은 넘지를 못하고 계속 횡보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세에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조정의 형태 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월 사이클이 이제 상승이라고 했을 때 이제 10일에서 15일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에서 보면은 급락 저점에서 보면은
지금 최초의 그 단기 고점을 형성했던 가격이 한 9일에서 10일 정도 되고 그리고 나서 계속 행보를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행보 등락이 이제 나와주는 어떤 흐름들이 좀 전개가 좀 될 수 있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급락은 확실하게 이렇게 되지만은 반등을 했을 때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큽니다. 2,400에서 2,700까지 약 300포인트 부분들이 단숨에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격 조정들이 계속해서 지금 8월 또는 9월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이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약간 시그널들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코스닥은 조금 힘이 약하다 보니까 오늘 어제 오늘 좀 더 약간 드러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점에서 보면 최고점까지가 이제 9일이 됐습니다. 9일, 10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행보를 하다가 이제 빠지는 어떤 국면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좀 강하게 올랐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변곡이 오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고 올라온 것에 대한 뭐 절반 조정은 기본적으로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그럴 흐름들이 조금은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저점에서 올라온 것에 대한 조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이제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계속해서 좀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환율 차트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강세장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의 원화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달러 대비 아시아 통화의 가치가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 그 다음에 달러 강세도 엔화 강세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위안화 강세도 뭐 지속이 된다, 지속이 될 거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달러가 아닌 빚달러 자산으로 회귀가 된다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증시 급락 사태에 환율이 안정적이고 오히려 급락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원달러 환율을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냐면은 강세가 되면은 뭐 수출에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지만은 우리나라는 수출로도 먹고 살지만은 거의 수입을 합니다. 내수 경제의 가장 큰 바로미터는 바로 수입 물가를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조치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수출을 생각하면은 또 그렇지 않지만은 전체 GDP를 차지하는 부분에서 수출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유리하면 유리했지 절대 불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뭐 상한가 친 종목군들 한번 쭉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나이라는 종목이 오늘 뭐 상승을 좀 해줬는데 이 부분은 이제 메타버스 쪽 관련된 어떤 이슈하고도 약간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그 네이버라는 종목이 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네이버라는 종목이 한 번도 지금 전혀 힘을 쓰지 못하다가 최근에 모양이 약간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AI 서비스 부분들을 본격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앞으로 주도 업종으로 약간 부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약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오늘 뭐 4% 정도 좀 올랐지만은 이게 출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저점 그다음에 쌍봉을 보이다가 이제 추가 저점을 했지만은 역해된 숄더 형태의 어떤 흐름의 모습이 지금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은 이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이 있는데 덕산 테코피아 부분들이 일단은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전고체 관련된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비아의 현상, 전기차 화재 부분들이 BMS 쪽하고 전고체 쪽 이게 해법으로 충전 시설 뭐 교체 문제도 세 가지가 좀 가닥을 좀 잡고 있죠. 그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특허 최다 보유 이런 이런 어떤 특장점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농화성, 그다음에 덕산테코피아, SK이노베이션 부분, 그다음에 삼성 SDI 뭐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내려가는 종목군도 있지만은 순환매가 왕성하게 뭐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덕산테코피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테코피아도 지금 현재 고점에서 보면은 67,000원에서 정확하게 이제 반토막이 났고요. 그다음에 반등과 숨고르기를 하다가 21선에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첫 출발에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포스라는 종목이 약간 눈에 잡힌 현재 보이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리튬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퍼비아 현상과 전혀 반대인데 다른 전기차 이제 2차 전지 쪽이 오르다 보니까 순환매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차 이제 기아가 최근에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에 판매 2위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평가 밸류에이션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 이쪽 관련된 종목이 약간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업체 부분들이죠. 양극재 업체는 이제 포스코 퓨처의 부분들 그다음 이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좀 약간 끼가 있는 종목 리튬 포스나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리튬 포스라는 종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포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 리튬과 함께 리튬 군산 공장을 좀 착공을 좀 했던 그런 이력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에서 연구원 박사가 나와서 회사를 좀 설립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있는데 최근 볼리비아 염호 개발 4단계 평가 기대가 좀 있죠. 연속해서 3단계까지 통과를 좀 했기 때문에 에 대한 밸류션도 있고 물론 이제 경영권 분쟁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빠졌던 그런 부분인데 워낙 많이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한번 환산을 좀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한번 월봉으로 환산을 좀 해보면은 35,000원짜리죠. 35,000원짜리가 3,000원, 3,500원도 아니고 10분의 1 토막이 더 나는 거죠. 바이오도 아닌 종목이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도 나름대로 세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닥에서 상승 삿바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리튬 관련된 종목군도 순환매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이제 SPG라는 종목이 약간 눈에 띕니다. SPG 이제 부분들은 로봇 관련된 종목이죠. 로봇 부품 관련된 종목이 있는데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오늘도 오르지 않는 종목군들의 또 순환매가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대장주는 뭐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 약간 SPG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렌시스 라는 종목군도 한번 눈여겨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SPG라는 현재 종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G라는 종목은 이 전체 이제 로봇 관련된 부품주 쪽으로 액추레이터 쪽 이 부분의 이제 강점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급락을 보여주다가 급락을 회복하고 본격 반등의 흐름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승 삿바 형태가 나와주는데 하루 이틀 뭐 속임수봉 보여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좀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의 어떤 부품주 쪽, 대장주 쪽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부품 쪽의 어떤 부분의 강점이기 때문에 SBB 테크하고 같이 견주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SBB 테크도 부품주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 종목군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양봉이 나오고 오늘 좀 빠졌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SBB 테크하고 SPG가 로봇 부품 쪽의 핵심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또 숨어 있는 어떤 그 부품주는 이렌시스라는 종목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계속해서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장대 양봉이 또 본격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군 한번 보면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약간 눈에 좀 보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어떤 흐름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지지율이 트럼프하고 해리스 지지율이 박빙이라는 뭐 그런 것, 또 근소하게나마 더 앞서간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 관련된 종목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또 조정다운 조정을 좀 받았던 그런 요인도 있고 또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현재 달러 약세에 대한 반사 수위를 금이라든가 가상화폐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장주는 약간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약간 그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토큰 증권 사업, STO에 대한 글로벌 진출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기 때문에 흐름들은 좋아질 수가 있는데 차트의 이제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이 꼬리를 좀 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양시장 모두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낙폭을 줄이지 못하는 듯 하다가 그래도 지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하락 종목이 압도적인 하루인데요. 게임만이 좀 보합권에 있고 나머지 섹터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런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세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의료 AI 관련인데요.
오늘 루닛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루닛의 자회사 볼파라가 미국 최대 의료 시스템을 가진 인터마운틴 헬스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또 관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잠시 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 현대차 올라왔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전기차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난리인 한편에 또 미국에서는 현대차가 전기차의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포드와 GM까지 제친 상황인데 이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도 뭐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예.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이 전기차 화재가 엉뚱한 방향으로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좀 부상이 되면서 오히려 수혜 업종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대충 정해졌죠. 첫 번째 부분들은 충전 관련된 솔루션 그런 해결책. 두 번째는 이 배터리 보호를 하기 위한 BMS 기술 이런 부분이 등장을 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가 안 나는 이 배터리로 만들자 전고체나 대체전지 이쪽으로 대략적으로 가닥이 좀 정해지는데 신기술적으로 거의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뜻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와졌죠. 나머지 부분들도 뭐 차차 보겠는데 첫 번째 이슈로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특허 부분들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글로벌 1위의 어떤 기술력이 되고 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쪽 제일 전기차가 있으면은 제일 밑에 까는 이 배터리 셀, 이 모듈, 케이스 요거를 함께 이제 BMS하고 같이 일체화 시키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완성차가 아닌 셀 업체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집중이 되고 이걸 조립하는 업체까지 어떻게 보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배터리 뭐 셀만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모듈화시키고 케이스화시키고 BMS까지 하는 조립하는 업체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증가될 수 있고 BMS 된 기술들이 증가가 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에서 2차 전지를 만든 완성체 업체 쪽으로 어떤 무게중심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장주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전기차 화재 막는 BMS 특허수가 전 세계 1위 40%를 거의 독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BMS를 현재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배터리까지 함께 턴키로 부착하는 그런 부분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특허에 대한 어떤 해자 전략을 완벽하게 구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굉장히 밝기 때문에 연속해서 지금 이틀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락 추세의 끝자락에서 지금 그 쌍바닥 쪽이죠. 쌍바닥을 보이고 강하게 연달아 올라주기 때문에 냉난점을 넘고 본격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현대차의 그 배터리 셀 지정업체 공식 그 벤더사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덕양사람이나 세종공업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 케이스, 모듈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 뭐 송화이텍이나 이쪽에 대해서도 이 새롭게 중요성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BMS하고 연관된 배터리 셀, 모듈을 만드는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 이에 대한 성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루닛 회사 볼파라가 최대 규모 우리 시스템과 협업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루닛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서 판독 보조, 그러니까 엑스레이라든가 각종 이제 영상 화면, 현재 의료 화면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근데 보통 현재 병원 어떤 그 의사들이 10년, 20년 또는 5년 이 사람들이 이제 판독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판독에 대한 어떤 정확도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판독에 대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AI가 판독의 최종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의사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의사도 맞다, 아니다. 근데 나도 몰랐는데 이런 경우도 뭐 암이네 하고 오진율이 급격히 감소를 좀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뭐 폐암 진단했을 때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몇천 장, 몇만 장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AI는 수백만 장, 수천만 장,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의료를 다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게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조 용도로 사용하지만은 정확도는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루닛이 작년에 이제 크게 이제 시세가 났던 그런 건데 13만 원에서 3만 원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좀 있고 또 최근 AI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약간 대장주로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루닛 한번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현대차 그룹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미 전기차 점유율 2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포드 GM까지 제쳤다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 테슬라는 사실 뭐 제일 칠 수는 없는 거죠. 독보적 1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2위는 누굴 것이냐 하는 것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포드 GM을 따라잡았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자존심, 미국의 상징과 같은 회사가 만든 전기차보다 더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좀 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현재 현대차는 전기차 보조금을 아직까지는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려금만, 인센티브만으로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거고 전기차의 어떤 체계가 굳어졌을 때는 독보적 위를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된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덕양산업이나 이런 종목은 원래 이제 배터리 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업체는 현대차가 어디를 가나 같이 따라가는 협력 업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셀 업체 지정을 공식 벤더로서 지정을 좀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덕양산업이 있는데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열 안전성 향상 배터리 팩 시스템을 개발을 좀 했던 그런 전력이 있고 앞으로의 핵심이 배터리 팩을 제조하고 하는 만드는 업체 쪽으로 BMS하고 결합을 해서 납품을 좀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 이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폭 약세지만은 한번 밸류에이션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덕양산업을 잘 지켜보자. 전기차 부품 중에서 이쪽 배터리 셀 업체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된 진단주 쪽 위주 쪽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투자주의보까지 발령이 되면서 약간 엄단하려는 그런 조치가 있는데요. 뉴스를 보시면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병원 치료제 처방도 급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 치료제 쪽이 동나고 있다 하는 뉴스가 좀 오늘 장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은 가장 급증하는 것이 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것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처방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좀 하고 있죠.
그다음에 진통제, 진해고담제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아무래도 장이 좀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예. 좀 하늘에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저희가 예. 좀 중요한 테마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테마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코로나 관련된 주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주로의 매수 기회가 약간 올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BMS, 의료 AI, 전기차인데 오늘 살펴볼 주제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백신은 어떤 그 종이부터 좀 바뀌어지고 있는데 예방의 한계로 인해서 치료제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다. 예방 효과가 현격히 기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치료제를 이제 도전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약물 재창출로 코로나 치료제에 도전을 3년 전에 좀 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지만은 품목 허가를 아직 획득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어떤 성장성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의 주기적 반복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질병과의 융복합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엠폭스 이런 부분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약물 재창출로 마지막 임상까지 통과하는 업체의 공통점은 천연물 치료 어떤 기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물 치료제에 재부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자연 감염이 돼서 면역력을 획득하는 경우하고 예방 접종을 통해서 면역력을 획득하는 경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예방 접종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먼저 체내 침투도 막고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안 해주고 하는 일거양득이기 때문에 3년 전에 모두 다 국가를 위한 신념 하나로 다 맞았습니다만은 결과는 아니다죠. 왜? 나에 대한 감염을 전혀 예방하지도 못하고 타인에 대한 전파도 전혀 방어하지 못하는 기전이 있다. 왜 이제 그러냐면은 자연적으로 코로나가 침입했을 때는 우리가 피부 점막이나 코, 목 이런 쪽에 피부를 통해서도 이때부터 침투를 하기 때문에 이때 항체가 생겨납니다. 피부에서도 생겨나고 2차적으로 뚫고 들어왔을 때 이때 혈액 속에서도 생겨나는데 이게 이제 자연 면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침투를 했을 때는 피부에서 면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피부에서 또 방어 기전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백신을 맞았을 때는 이거 없이 바로 혈액 속에 투과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가 혈액 속만 돌기 때문에 코로나가 침범을 했을 때 면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침범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뭐냐? 지금은 이제 예전에 3년 전에는 나도 예방하지만은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다 100이면 99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전문가는 이런 사실들이 퍼지니까 중증화만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다. 이렇게 후퇴를 하게 돼 있던 그런 건데 결론적으로는 백신을 다 맞았지만은 대부분 다 걸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치료 기전이 다시 한번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또 치료 기전 같은 경우에 왜 천연물이 증가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들을
암세포의 약물 독성 가지고 약간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 치료제의 어떤 그 부분하고 거의 같습니다. 암세포 내로 만약에 약물이 일반 약물이 침투가 됐을 때는 어떤 효과를 하냐? 이상 약물이기 때문에 약물을 배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약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세포막을 튼튼히 좀 하는 역할, 그러니까 마치 인공지능처럼 역할을 좀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제 내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구조적으로 현재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천연물에 대해서는 이 기전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천연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천연물이 아닌 일반 그 약물을 쓰더라도 이런 기전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의 약물 기전도 변별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치료제 개발을 합니다. 약물 스크린을 통해서 동물 모델을 통해서 신속하게 어떤 이 치료제를 승인을 해주겠다. 그렇게 또 연구비도 지원해주겠다 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게 되는 것들이 현상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국내 업체, 이걸 동향을 보면은 1차적으로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슬로비드, 그다음에 현재 머크의 라게브리오 두 회사가 통과가 됐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쪽에서는 현재 품목화를 했지만은 개발 사업 중단, 치료제 같은 게 중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나머지 부분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일동제약, 일본 신호기 제약과 공동으로 하고 있는 조코바, 그다음에 신풍제약의 피라믹스, 그다음에 현대바이오의 제프티가 있고 여기에는 포함 안 되지만은 대만 골든바이오텍하고 같이 하고 있는 한국 BNC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상 3상에서 약간 고비들이 많이 있던 업체들이 좀 있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런 글로벌 제약사하고 같이 겨룰 수 있는 치료제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오늘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생생한 그 뒷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코로나 치료제였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엠폭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질병들이 기승인 상황입니다. 치료제는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 테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제 머릿속에 좀 강력하게 남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전문가님도 오늘 그런 종목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일까요? 예, 첫 번째는 신풍제약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 BNC입니다. 모두 다 10배 이상 시세를 냈죠. 지금은 이제 시세를 거의 다 반납을 좀 했습니다. 자,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부분들은 임상 3상을 했는데 효용성이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또 다른 임상 3상을 또 2차 또 했죠. 그런 결과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좀 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무척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쉽게도 주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정부 규제 때문에 거의 급락하고 있는데 21선 지지되면은 한번 현재 매수 타이밍이 약간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대만 골든 바이오텍과 안티키노놀, 우장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우장지 버섯에 해당이 되는데 제휴를 해서 4개국 판권을 얻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3상에서 조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임사 계속 공고를 하는 것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크게 빠졌죠. 그렇지만은 최근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한국 BNC는 여러 가지 다른 재료도 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이렇게 두 종목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신풍제약입니다. 한때 코로나 관련해서 크게 주목받았던 기업인 만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목으로 한국 BNC 골라주셨는데 과거 골든바이오텍과 코로나 관련해서 계약을 맺은 적이 있으니까요. 이 종목 둘 다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 두 종목 다 상당히 쟁쟁한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예, 신풍제약입니다. 네. 네. 자,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가 어떻게 이제 코로나 치료가 되느냐? 초창기는 이런 말들이 많았었죠. 에이즈 치료제도 듣는다. 말라리아 치료제도 듣는다. 뭐 이런 또 구충제도 듣는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결론적으로 피라믹스는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그 원리 성분이 피로나리딘 인산염하고 알테슈네이트를 3대 1로 비유를 하는데 이 중에서 알테슈네이트라는 성분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현재 학술명인데 실제는 개똥수 하면은 10년 전에 기정의 항암제 뭐 이 물질이다 해가지고 엄청난 열풍을 좀 일으켰죠. 그런 부분의 약인데 실제 이제 임상을 좀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알테슈네이트, 개똥색을 가지고 치료제로 쓴 나라들이 다수 존재를 좀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천연물 이제 치료제 개념이다 보니까 피로나리딘에 요거는 논문에 나왔던 것들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차단제 기능, 치료제 기능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 또 예방제 효과도 있다. 이런 것도 염증 해소 효과 뭐 이런 것 다양한 기전들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삼상에서는 한번 변별력이 없다 해서 약간 실패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2차 효과에 대해서 글로벌 임상을 다시 한번 추진을 해서 이번에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고 천연물 치료제 기전이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많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약을 코로나 걸렸을 때 사 먹고 듣는 어떤 입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막 구충제 뭐 이런 그 말라리아 치료제를 막 사가는 뭐 그런 진품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기 때문에 신풍제약이 좀 특징주의 대장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바로 신풍제약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대표적인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오늘 뭐 양시장 약세 흐름이지만 그럼에도 지금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한테 어떤 종목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현대바이오입니다. 네. 예, 자 현대바이오 랜드라는 종목이 있고 또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약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현대바이오는 현대에서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라 현대전자 출신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화장품 회사에서 출발이 됐죠. 근데 이게 비상한 관심을 가질 확률이 많은 것은 세계 최초의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써서 최초로 약물 재창출을 하고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약물을 선택해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두 번째는 니클로사마이드라는 구충제에 대한 약물의 기전을 확실하게 약물 전달체 기술로 구현을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되고 또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약물에 대한 광범위 기전을 또 발견을 좀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뭐냐면은 비타민 C를 이용한 화장품 업체입니다. 화장품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C를 오랫동안 또는 서서히 방출하게 하는 이 전달체 기술을 써서 여기에 이제 글로벌 리트를 좀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약물 전달체 기술, 요거를 유무기 복합체 기술을 요걸 약물에 한번 써보자. 바이오에 한번 도전을 좀 해보자. 왜냐하면 수년 동안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코로나가 터지자 이때에다 싶어서 기회를 잡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약물 전달체로 쓰는 원료 물질이 뭐냐? 공개가 되지 않았죠. 벤토나이트 또는 몬모릴라이트. 근데 우리나라 말하면은 떡돌, 먹는 돌, 뭐 이런 거를 말하는데 약물 기전을 보시면은 서서히 이제 방출하게 하는 뭐 그런 약물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 벤토나이트가 약물 전달체 기술로 상당히 효력이 있느냐, 뭐 요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의심을 좀 하는데 이 원료물질 벤토나이트는 예전부터 고대부터 치료제 쪽으로도 효과가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디톡싱, 클렌징의 성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제약과 화장품 등에서 많이 쓰이는 원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음료에 섞어 먹는 디톡싱, 해독제죠. 효과를 좀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마치 약간 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된장 이제 뭐 담글 때 수처럼 역할을 좀 해주면서 미생물이나 또는 그런 것들 흡수하는 독극물을 흡수하는 작용도 좀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생 효과, 항암 효과에 작용하는 논문도 나와주고 있는데 약물 전달체 쓰는 원료 물질이 이런 치료 기전까지 가지고 있다. 이거는 덤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니클로사마이드 구충제가 코로나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파스레 연구소에서 2000년도에 약물 재창출 기술을 가지고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보고한 파스레 연구소의 소장이 딱 2개의 물질을 마지막으로 선정합니다. 시클리소니드, 천식약, 그다음에 니클로사마이드 구충제 뭐 이런 부분인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천식약은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요. 구충제가 들까요? 이렇게 하니까 담당자가 당황을 좀 많이 했던 뭐 그런 것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니클로사마이드의 체내 흡수율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되죠. 독일 바이엘에서 나온 것은 요메센이라는 성분인데 니클로사마이드의 어떤 그런 것의 상품명을 제프티라는 그런 걸로 이상까지 했는데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났기 때문에 약물 재창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까지 했는데 허가를 안 내려줍니다. 그래서 신경질을 많이 벌이고 있죠. 왜 초기하고 다르냐,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니클로사마이드의 어떤 효능이 확대된 것은 다른 바이러스 있죠. 메르스뿐만 아니라 에이즈, 두창, 황열병, 뇌염, 감염 이런 것까지 효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니클로사마이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에볼라부터 뭐 많은 것들, 그러니까 거의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약물 자체가 광범위 항바이러스라는 것이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NIH에서 그럼 같이 연구를 해보자. 1차 선정하는 그런 거죠.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가 바로 현대바이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원숭이 두창 치료제에서 쓰인 가능성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그 니클로사마이드의 성분 부분들도 이 원숭이 두창에 든난 약물 기전이 있고 또 천연두를 인간에게 인조로 감염시켜서 이걸 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에 효과가 있으면은 치료제로서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자, 차트의 내용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손절가는 한 15,000 정도 되고요. 현재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기 때문에 10배거 가능성이 있는 탑 10 두 번째 종목이 현대바이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더 자세한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잭슨홀이 임박한 상황에서 코스피가 약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인의 팔자세가 양시장 모두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다음으로 저희 테마머니로 BMS, 의료 AI, 전기차, 코로나 치료제에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현대바이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